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48페이지 제4장 자평명리 핵심사항 요약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앞에 일권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대로 최대한 좀 빠르게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이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기초사항 10간 12지 간지오행 음양기질 총론 이걸 보시면 내용이 조금 길게 좀 되어 있는데 내용은 이것입니다. 오행목을 예를 들면 갑과 을이 있죠. 갑은 양이고 을은 음이다. 양은 동하는 것, 음은 고요한 것이고 갑은 목의 기이다. 을은 목의 질이죠. 이것을 갑의 질, 이것을 을의 기. 그래서 양이 고요하면 을로, 갑이 고요하면 을로 변하는 거죠. 을이 동하면 갑으로 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행의 속성이 목인 것은 하늘에서 상을 이루고 지지에서는 형을 이루는데 갑을 인묘가 이것이다 이거죠. 갑을이라는 목기는 천간에서 흐르고 유통하고 인묘의 목기는 지지에서 정지하고 나아가 갑을의 기운의 왕수를 싣고 있다. 목기를 뜻하는 인묘는 지지에서 정지하여 움직이지 않고 갑을이 인묘의 발룡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 갑을은 지방 장관이고 인묘는 갑을이 관할하고 다스리는 곳이다. 갑은 인의 발룡이고 을은 인은 갑의 노끈이며 마찬가지로 을은 묘의 발룡이고 묘는 갑의 노끈이다. 이런 우리 설명을 좀 많이 보셨죠? 음양기질의 투간과 식근, 통근이죠. 로건, 호환 이런 거 들어보셨죠? 로건, 호환. 갑은 인에, 을은 묘에 서로 대응하는 거죠. 인은 갑의 록이죠. 인의 원이라고 해요. 원. 그것은 천간의 갑이고요. 록. 좀 생각해 볼 것은 인월에 천간에 갑이 없고 을이 있다면 을은 그 기를 빌려 천간에 투간하는 것이고 을이라는 빌려온 기는 인의 뿔을 심고 있는 것. 우리가 통근 이런 걸 논할 때 지지에 동일한 오행이 있으면 통근으로 논하는 거죠. 오행입니다, 오행. 그러니까 을이 천간에 있는데 지지에 묘가 없어도 인이 있으면 통근한다. 정근, 편근 이런 걸 우리가 일본에서 말했죠. 정근은
계절 인 갑이라면 묘 목이죠. 목이라면 인묘진 플러스 고 미월. 해는 지장간에 갑이 있어서 정근은 아니고 편근입니다. 편근. 그러니까 통근했다. 그러면 계절 플러스 고. 여기까지 엄격한 말하면 통근이고요. 그 다음에 장생지, 양간으로 말하면 장생지죠. 여기에 통근했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장생지는 지장간에 같은 게 있어도 뭐 유기하다. 편근까지 글을 보는 게 통근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통상은 통근했다라고 하려면 계절과 고월입니다. 고월 같은 경우도 천간에 투간했기 때문에 통근했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장생월, 양간의 장생월이죠. 음간의 장생월은 통근이 아니죠. 유기하다. 물종이라는 개념도 앞에 설명드렸죠. 물종. 갑이라는 것을 설명하려면 인사물 나눠서 사람은 뭐 어떤 리더, 어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에서는 뭐 큰 나무, 그다음에 우리 그 목재, 사건, 일 이런 거에서는 향상성 뭐 이런 식으로 갑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특징을 물종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해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나무는 갑이다. 갑은 나무이다. 위의 끝은 맞는데 아래 끝은 아니죠. 명리학을 공부하시면 이미 다 아실 겁니다. 갑이 나무야? 뭐 이런 거. 상이죠, 상. 상 중에서 자연계에 구한다면 큰 참천대수 뭐 이런 것이 갑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정도죠. 여기 그 말이 있네요. 상, 유상. 하늘을 찌르는 큰 나무라는 것, 갑이. 을은 여린 새싹 덩굴. 그런데 갑이 꼭 하늘을 찌르는 큰 나무일 수는 없다. 전봇대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상은 여러 가지를 분류해서 그 특징을 보여주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한 가지로 고정될 수는 없는 거죠. 음양생극, 생극도 일종의 극도 생의 이면이다. 그러니까 극이나 생이나 자극하는 방법, 발동 이런 방법 이런 것으로는
같이 기능을 하죠. 극이란 어떤 절제 규율. 생이 있으면 반드시 또 극이 있는 거죠. 생극은 오행과 음양의 기질이 서로 변하고 통하는 또 다른 한 대비된 음양이다. 세트죠. 조합. 작용의 조합이죠. 그래서 양이 그걸 또 음양으로 나누면 양이 생이라면 음은 극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양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처럼 생극도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여기 보면 생이라고 하는 것, 극이라고 하는 것의 음양 관계죠. 이성 간의 생, 이게 서로 유정하죠, 유정. 그래서 생의 관계는 이성 간의 생이 정, 그리고 동성 간의 생은 편이다. 극은 동성 간의 이름, 일양이 정이죠. 하나는 양, 하나는 음이. 일반적으로 정의 상생이 유정하고 편의 상생은 그다지 유정하지 않다. 다만 그래도 생은 생이다. 나에게로 은혜가 있는 것이다. 극의 경우죠. 극의 경우는 동성 간의 극. 이것은 작용력이 크다. 극을 사용하려면 동성 간의 극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를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식신으로 칠사를 제압하는 것. 동성입니다, 동성. 이성 간의 극을 사용하면 그 효과를 얻음에 약간 미진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극목을 예를 들면 경이 갑을 극하는 것과 신이 갑을 극하는 것의 효과는 매우 차이가 많다. 꼭 갑을 극해야 된다고 하면 경으로서 극해야 되는 거죠. 을은 금의 질, 밑에 지금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금의 질이라서 목의 기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누르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음양생사 쭉 읽어보시면 내용 다 아실 만한 것들입니다. 왜 양이 생하는 곳에서 음이 사이고 음이 사이는 데서 양이 생인가? 이 자연계의 목을 예를 들어서 해월의 시기는 이미 가지와 잎이 떨어지고 줄기만 남았는데 왜 도리어 간목의 장생으로 논하는가? 목은 자연계의 목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세상 만물을 구성하는 기본 원소의 하나라는 목 오행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간목은 목 오행의 기,
거기에 생기라고 해서 해에 장생한 것은 간목기가 해월에 이미 응집되기 시작하여 내년 봄에 목기를 발산할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에 목의 기는 가지와 잎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어낸 거죠. 갑이 5월에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 5월에 갑의 기가 발설되어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5월에 죽은 상태다. 사묘 절 이렇게 쭉 이어지죠. 그 다음에 태양 다시 장생 이어진데 여기서 이 사는 진짜로 죽은 건 아닙니다. 기가 다 했다. 기가 소진. 진짜로 완전히 죽은 것은 절이죠, 절. 기가 완전히 끊겼다. 이게 죽은 겁니다. 소진된 것, 그래도 숨은 붙어 묘에 들어가고 완전히 끊겨진 상태. 갑을 의미로 하면 오, 미, 신. 신에 이르러 비로소 어떤 생명력이 붙은 물종으로서 갑을 전한다면 신에 이르러서 완전히 끊어지는 거죠. 그리고 비로소 여기에는 임수가 있어서 뭐 절처봉생이니 뭐 이런 걸 논하는데 어쨌든 12운성 역정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완전히 기가 끊긴 것은 절인데 사에서는 기가 소진됐어. 그런 상태입니다. 음은 목의 형질죠, 형질. 반대로 이루어지는 것. 운동도 반대 방향으로 하는 거죠. 12운성은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는 내가 보기에는 빼고요. 음천간이 발동할 때 양천간 성질로 기우는 것으로 보아 순식의 방향의 생황묘제를 논하고 아까 음이 동하면 을목이 목의 질인데 이것은 본래는 고요한 거죠. 근데 이것이 동하면 갑으로 변한다고 했죠. 이 변화하는 운동 방향이 이렇다는 거죠. 음천간이 정지하여 있을 때는 음천간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게 되므로 역식의 방향의 생황묘체를 논한다. 여기 이건 양은 고요해야 을로 변한다고 하죠. 갑은 이걸 똑같이 양간을 바꿔도 다 설명이 가능하죠. 그래서 음간이 발동하면
양간의 성질로 기울어지죠. 그래서 순식의 방향, 생활구조를 논하고 이게 간목이라는 거죠. 이것을 양간으로 바꿔도 똑같. 목의 기, 이게 목의 진로 변하는 것, 상호, 이 갑이죠. 갑이 고요하면 을로, 을이 동하면 갑으로 간다고 설명했죠.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양은 동, 천도, 순식의 방향. 양은 천도, 음은 지도. 지도는 역시의 방향. 그래서 음은 이게 응이죠, 응. 맺힐 응죠. 단단하게 굳어지는 거죠. 사람은 천지간에 존재하고 우승열패에서 적자생존하므로 동태인 후천의 생황한 운기가 정태인 선천의 생황한 운기보다 우선한다. 동태인 후천의 사절운 역시 정태인 선천의 생황운을 가라앉힐 수 있다. 동태 어떤 역량을 비교하려면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역량을 비교하려면 동태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 동이냐 정이냐가 우리 발동 앞에 동정 할 때 그 공부했죠. 동한 기운이 정한 기운보다 역량이 강한 건 분명하고요. 동한 생황한 운기. 동하는 사절 운기. 동하는 사절 운기도 고요한 선천적인 선천에서 정한 생황 운기라고 하면 그것을 누를 수는 있다 이거죠. 그만큼 동정이 그 역량을 보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 말입니다. 뒤에 동정이 바로 있네. 신봉통고에서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동이란 무엇인가? 체는 양에 속하는데 양은 움직이는 걸 기본으로 한다. 하늘은 멈추는 일 없이 순환하니 사람의 명국에 있어 천간은 동으로 한다. 천간에 갑이 있는 경우 명국이나 행운의 무토를 극할 수 있지만 천간길이죠. 지지 사화의 장간의 무토를 극할 수 없다. 동으로 동을 극하는 것은 이렇고 근데 동으로 정을 극하는 것은 불가하다. 노는 영역이 다 달리 있다는 거잖아요.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얼핏 보면 이게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래서 개두, 절각 이런 그 개념을 신봉 선생은 얘기를 했죠. 개두는 그래서 경인, 금극목, 절각은
을류 이런 거죠. 천간이 지지를 극하는 것은 개등. 그래서 목의 입장에서 금이 덮개로 딱 눌러 있는 거죠. 덮개. 절각은 다리가 잘린 거죠. 을의 입장에서 밑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 이것은 바로 천간은 천간끼리 작용하고 지지는 지지끼리 작용하는 그런 토대가 되는 개념들로 사용된 거죠.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렇지 않은 경우가 더 타당하다는 거죠. 천지간에 작용을 하는 걸 수도 없이 봐왔죠. 작품 중에서 말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1권에서 일단 연결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 천지간의 작용을 하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연결 또는 동주죠. 동주. 같은 주. 같은 동. 육식갑자는 한 세트로서 각각의 동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는 갑과 자가 결합해서 갑자라고 하는 주 기둥이 만들어지고 이것은 동주죠. 그래서 갑은 자에 앉아 있고 자의 천간에는 갑이 있다. 그래서 갑과 자는 서로 작용을 한다. 이게 기본입니다. 천간 청각기 이것은 작용 순서에서는 제일 먼저 간대 간, 지대 지 이렇게 보는 건 맞는데 천간과 지지가 서로 작용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간지간에 작용하는 방법은 연결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한데 그 연결은 첫째는 동주, 두 번째는 간합을 한다면 간합, 그 지지간에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지지에 예를 들어서 갑자, 기묘, 갑과 기가 합하죠. 그러면 자와 묘는 서로 형이라고 하는 관계는 있지만 어쨌든 자와 묘가 서로 작용을 한다. 형이라고 하는 관계가 없어도 갑과 기가 합함으로써 작용을 한다. 따라서 묘는 자에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갑은 자에 기를 얻을 수 있다. 유력하게 되는 거죠. 이게 월주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안 붙어 있어도 마찬가지죠. 충하는 경우도 지지가 충하면 천간의 상호작용으로 가능하다. 천간 간에 예를 들어서 갑자와 이모가 있다. 그러면 갑시 오에 임이 자에 작용할 방법이 마땅치 않죠. 그런데 좌우충한다. 그러면 자수가 오하의 위치에 올 수 있고 임은 자수의 기를 얻고요. 오하는 갑의 자수의 위치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반합이나 삼합. 당연히 지지가 반합이나 삼합으로 연결되면 천간도 따라서 같이 움직여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육합도 마찬가지지만 육합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오히려 간지간에 작용하는 어떤 그 통로가 있는 거죠. 무조건 천간은 천간끼리만, 지지는 지지끼리만 이렇게 하고 개두나 절각으로 서로 상호 연결이 안 된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저희 설명해요. 신봉통고의 견해에 대해. 여기는 천간 지지의 동정을 구분하고 천간은 그 천간과만 작용하고 천간은 지지와 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신봉통고는 장남 선생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다. 동정에서 관점이 본다면 장남 선생의 그 이해 견해가 맞을 수 있지만 여기도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육식갑자의 그 한 일주죠, 일주. 간지. 여기에 다른 것들이 연결이 되면 이것을 통해서 간지가 서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희귀 간지 유별. 자평진제 우리 많이 봤죠. 명중의 희귀는 비록 지지나 천간이 모두 가지고 있어도 천간은 주로 하늘에서 동하고 지지는 주로 땅에서 정으로 쓰임을 기다린다. 이게 주로란 말, 주로. 저는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원칙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노는 물이 달라 있는데 그것이 주로죠. 그런데 천간과 지지가 작용하는 서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평진전은 진미의 본기인 토가 불투가 나고 불발동할 때는 갑이 진이나 미를 보아 이르면 모두 진미를 갑의 재성으로 볼 수 없다. 까지 생각한다. 특히 이 고라고 하는 월은 고. 이것은 동해야 쓰임을 얻게 되는 것. 그래서 고를 보면 좀 투간자 위주로 자평진전이 생각한 것처럼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용신을 취할 때 이런 논란이 생기는 거죠. 동정은 매우 중요하다. 동정을 구분하면 천간은 전체적으로 보면 천간 동, 지지는 정. 지지는 불발동할 때는 천간, 세간, 운간, 생육자에 참여하지 않는다. 천간만 또 보면 양간은 동이고 음간은 정이다. 합이 없는 천간은 동이고 합이 있는 천간은 정이다. 그러니까 합은 고서에서는 그냥 합거라고 다 대부분 보죠. 그래서 정이다 이거죠. 또 지지를 따로 떼놓고 보면 양지지는 동이고 음지는 정이다. 발동하는 지지는 동이고 불발동한 지지는 정이다. 본기 여기에서는 여기는 중기 여기가 모두 포함되죠. 객기라고 하죠. 객기. 본기 여기가 투간하는 지지는 동이고 본기 여기가 불투간하면 정에 속한다. 명국과 세운. 명국 원국이죠. 원국은 정이고 세운은 동. 명국이 대운에 진입한 후의 상태에서 명국 대운은 정이고 유년은 또 동이다. 지지는 발동으로 동인데 어떤 상황이 발동에 속하는가 또 따라서 보면 삼합국, 반합국, 공합 이것은 사정지가 빠진 거죠. 사정.
저는 이것도 그냥 반합처럼 봅니다. 육충육합, 충합으로 연결 시에는 긴첩해야 된다. 3회. 3회의 경우 투관하는 게 필요하다. 삼합은 투관하지 않아도 되는데 3회는 투관해야 발동하는 것으로 형충파에는 강하지 않으니까 논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지가 동인 상황은 영양의 강약 등의 요소에 따라 동의 분명한 척도를 서로 순서로 나눌 수 있다. 삼합이 제일 세고 반합, 투관한 지지, 그 다음에 육충, 육합. 주보법에서 우리가 그 지지 삼합국이나 반합국을 먼저 보죠. 그런 것도 여기에 이런 것을 견해를 갖다 보면 충분히 근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지지가 발동할 때는 먼저 삼합을 노린다. 삼합. 그죠? 기가 사주를 유행한다. 이것도 앞에서 좀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보면 채용이나 취용과 연결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채용이나 취용과. 사주팔자의 그 안에서 기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오탈자는 제가 표시를 했으니까 좀 보시고요. 일단 우리가 뇌논리시는 근묘화가다 이런 거 아시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 기가 움직이는 거 우리가 논리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천지와 음양의 조화가 시초이고 오행의 기가 생발하는 이치, 일정한 선우화 법칙이 있다. 먼저 년이 있고 후에 월이 있고 월이 있고 후에 일이 있고 일이 있고 시가 있다. 사주의 천간은 선천에서 유동하는 원국이죠. 원국에서 천간은 선천에서 유동하는 기이고 지지는 천간 기가 누르고 힘을 받는 곳, 생발하는 장소죠. 년주에 출현하면 먼저 년주 간지의 기는 상호작용한다. 동주죠, 동주작용. 월주에 출현하면 년주 간지 작용 후의 기, 그 후의 기와 예를 들어 갑자다 그러면 수생목이죠. 그러면 목이 왕하고 수는 약하죠. 이 기와 월주 간지 작용 후에 기가 상호작용한다. 월주가 경인이다. 그러면 금극목이다. 목이 약하죠. 각각 동주작용한 결과의 기의 상태가 상호작용하는 것이죠. 다른 것도 일주에 출현하면 마찬가지. 그러니까 년, 월, 일, 시 이것의 동주 작용, 그다음에 이것의 동주 작용, 다시 그 결과끼리의 작용, 그 다음에 일지와 이 두 가지 작용 후의 것과 하나. 이게 체이면 이게 용이고, 두 개가 체이면 이게 용이고, 이 합쳐서 세 개가 체이면 이게 용이고, 이렇다는 말입니다.
지지가 발동하면 간지작용이 강하고 지지가 조용하면 간지작용은 약한데, 따라서 이때는 간지 동정 등의 이론은 서로 상충되지 않는 거죠. 년주가 월에, 그 다음에 월령, 월지가 월간에, 년주는 먼저 동주, 년월주의 결과가 일지에, 후천의 기가 운행하는, 월령은 가장 먼저 논하는 것이죠. 오행기의 일주에 대한 영향이 최대이기 때문에. 따라서 월주 지지인 월령의 기, 가장 먼저 논하는 것이, 월령은 사주의 재강이라고 하는 거죠. 큰 기상을 가지고 일주를 말한다면 사주의 기는 월령에서부터 나 발전하고 월간을 향해 흐르며 일주로 흐르고 년주를 향해 시주를 향해 흐른다. 이게 월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년은 월의 의잖아요. 그래서 월과는 좀 떨어져야죠, 사실은. 그 작용의 어떤 그 움직임이나 작용의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월 이하의 일시는 월에 확실하게 기속이 되는데, 년의 기는 월과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년은 월에 영향을 주긴 합니다. 그렇지만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건 없죠. 일지나 시지도 마찬가지죠. 월에 결정할 힘은 없지만 누르고 북돋아주는 그런 기능은 있긴 합니다. 사람이 천지에 생존하는 동안 대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심히 영향을 받는다. 소위 적자생존의 열쇠를 도태하는 것이죠. 그래서 년일시의 기운이 일주가 월령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는 기라고, 일주가 월령에 적응하는 데 거스르는 년일시의 기라면 흉하다. 간단하죠. 기륭의 대소가 어떤지는 그 기운의 효능작용의 대소를 보고 논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일주가 월령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로 기름을 따지는 거죠. 그 적응하는 방법은 우리가 음양오행의 이치, 그 다음에 중화의 이치, 그 다음에 격국, 이기죠, 이기. 이런 것들의 이치에 따라서 적응을 하는 거죠. 월령의 기는 월건의 본기 위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월지 장간 인원 사령 분야가 주가 되어야 하는지 이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몇 번 얘기를 했죠. 개인적인 견해는 월건 본기를 위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월지 장간 인원 분야 사령으로 본기의 기의 신천을 판단하면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령한 게 월령의 기는 아니잖아요. 월령의 기는 월의 본기가 긴데 그 특정 시기에만 주재하는 그런 게 사령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월이라고 하면 사령 분야가 연애자평은 기토, 그 다음에 병화, 간목, 여기에 무토를 같이, 기토와 무토를 같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월 축월에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기토가 반드시 초기로 있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어쨌든 토가 초기 7일,
7일, 5일, 12일인가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이 어떤 특정 기간에 사령한 사령자가 원령의 기의 본류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간목이라 인이죠. 지지에서 인. 이 인월은 간목이라고 하는 기가 주된 기운이죠. 다만 특정 기간에만 무토나 병화가 힘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령 본기는 우리가 사령한 분야가 진신이라고 하죠. 진신. 본기는 진신과 본기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을 했죠. 근데 그 근거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텍스트에서 보면 밝은 자는 명이죠, 명. 양이고 양은 동하여 자귀하고 숨겨진 자는 음이며 정은 정하고 쓰임을 기다린다. 이치할 것이다 이거죠. 원령 본기는 명이고 양이며 동이고 선이다. 월지 장간 윤원 사령은 은이고 음이며 정이고 후이니 이것의 귀가 나오는 것, 천부의 귀가 나오는 것이며 사람의 존재하는 자연의 이치다. 조금 시각을 달리하면 천간이 명이라면 오히려 투간자 중심의 취용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논거가 좀 잘못됐다. 자평진전이 원령 본기로 격군용신을 정하고 장간 분야로 격군용신을 정하지 않는 숨겨진 어떤 그런 이론이라고 주장하려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가 있죠. 누차에 얘기했다시피 어떤 원령을 보면 본기, 이게 주기죠, 주기. 그 다음에 여기 중기 포함입니다. 이것은 객기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겠죠. 다만 주인이 약하거나 없을 때는 객이 주인 행세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옳고 그름을 따라서. 그래도 어떤 경우에도 객이 주인을 누르거나 하는 경우는 잘못된 어떤 기운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중에 무토가 있는데 그게 본기 임수를 극하는 거죠. 진중에 을목이 있는데 본기 무토를 극하는 거죠. 이런 기후의 배치는 인정한다면 좋지 않는 기의 배치가 되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도 말씀드렸는데 본기를 극하는 그런 그 지장 인원은 잡기를 빼고는 보지 않아야 된다, 쓰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극할 경우에 본기를 설하는 경우는 또 예외는 되지만 이렇게 본기를 취해버리면 본기만 고집하면 그래서 이 객기와 불화하는 경우를 소화하기 힘들죠. 그래서 그렇다면 일단 사령하고 투간하는 글자가
어쨌든 주인 행세를 하는 거 주인 행세. 그런데 실제 주인이 그것을 뭐 묵인 또는 방조, 눈 감아준다거나 이런지 안지를 그게 중요한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이게 본기고 이게 객기인데 자평진 지금 이 텍스트는 자평진제는 오로지 본기만 월에 주된 행사하는 걸라고 주된 권한을 행사하는 걸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금의 사령기우로서 무토 사령기우로서 신월인데 경금의 본기가 무토에서 생성되었다. 이런 접근은 잘못된 거죠. 이런 접근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사령 분야는 그냥 말 그대로 특정 구간에서 그 월에 특정 분야의 특정 기간에 어떤 권한을 잡은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본기를 생하고 이런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텍스트는 잘못된 설명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주객으로 봐서 본기와 여기의 관계를 생각하고 주인 행세를 할 객이 주인 행세를 할 그 기간이 있긴 하다. 그렇지만 그것은 영원히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주인인 본기와 관계를 봐야 된다. 주인이 그것을 묵인하고 방조하고 오히려 하라고 위임까지 한 상황이라면 그 객기가 주인 행세를 해도 무방하죠. 그래서 이 객기는 이때는 사령한 기는 진신. 쓰임을 얻는 거죠. 진신이면 이게 본기와 사이가 좋으면 진신 득용. 진짜 이제 주인 행세까지 해도 괜찮은 상황. 그게 진신 득용이죠. 진신 득용은 이제 각 설명하는 분야에 따라서 의미가 약간 다른데요. 이 지금 어떤 주기 객기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 분야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보법에서 진신은 이게 아니죠. 진신은 주신이죠, 주신. 가상관, 진상관 거기에서는 격을 거스르거나 격을 방해하는 그런 글자, 그런 것을 가라고 붙이는 거죠. 그런 격국, 상관격인데 상관격이 성격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미약 하나만 남아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가자를 붙이는 거죠. 진상관은 상관격이 완벽하게 성격 조건에 맞는 경우죠. 그러니까 진가를 붙이는 경우 어떤 분야마다 좀 다르게 쓰이는 건 있습니다.
이 사주를 가지고 경호, 갑신, 정미, 계묘를 가지고 기가 사주를 이행하는 것을 분석해 보면 년주 경호가 월의 기, 월령의 기, 신에 대해서 누르거나 어떤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이 투가에 나오는 곳은 신월이다. 천간은 동이고 왕이니 연간 경은 월령 본기를 돕는다. 그렇죠. 지지오는 지지오는 정하여 잠시 떠나지 않는다. 월주 갑신은 월령기에 되게 동주죠. 어떻게 작용하느냐. 월령 신금 본기가 천간 경에서 돌아다니고 있다. 그래서 갑, 목기를 극하는데 월령기는 기본적으로 따라서 월령기는 갑목이 동주로서 신의 작용력이 없는 거죠. 불가하다. 동주, 천간, 갑은 월지신을 누르거나 북돋는 게 불가하다. 일주 정미. 정화는 자기 몸이니까 월령에 대해서 누르거나 북돋는 걸 논하지 않고, 지지미는 연지 5를 보아 육합이므로 육합은 5를 동하고, 따라서 일주 정미가 출현할 때 월령의 금기는 오화에게 극으로 억제를 당한다. 떨어져 있는데 육합을 논하는 것은 좀 비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저는 보지 않는다. 시주, 계묘가 월령기에 대해서 누르거나 북돋아주는 상황. 계는 수이고 월령 경금이 생하는 것. 계도 월령 장간의 임수와 같은 오행. 신금기를 설한다고 보는 거죠. 계도 금을 누르고 극할 수 있다. 시지묘는 미를 회하니까 묘미 회로 인해서 동하고, 기가 갑목에 통하는 것은 월령에 대해서는 그런데 작용이 없는 것이다. 여기서도 계수가 월령 신을 설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도 연결되는 바가 없죠. 묘가 신으로 연결되는 바가 사실 없습니다. 개가 갑으로 연결되는 게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조금 저는 보지 않지만 하여튼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년주 경호는 경과 일주는 생극이었고 년지 오화는 정의 노끈이지만 지나치게 벌어서 힘이 미미하다. 월주 갑신, 갑목은 일주 정을 생하지만 갑은 년경에 극질리고 힘이 약하다. 정이 신월에 출생하니까 신은 정의 목욕 폐지, 월령기는 일주 생범이 없다. 일주 정미. 육합 이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죠. 좀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묘, 묘미, 목구. 이게 임수, 통근까지는 예를 들어서 같은 오행이 있기 때문에 특히 월이니까요.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지에서 묘미가 목국으로 동해서 오화를 또 움직이게 하고 그래서 같이 신을 극한다. 이렇게 보지는 못한다 이런 거죠. 지금 텍스트에서 보는 것은 개는 월령신에 통근하고 또 생을 입으니 유력하게 정화일주를 극하는데 갑이 정을 생하는 것이 먼저이고
개가 정을 극하는 것은 후에 있으니 따라서 갑은 정계를 통과하지 못하며 묘는 갑의 양인이고 묘미 반합으로 기가 갑목에 이르니 갑이 경에 극을 당하게 하고 갑 자신의 힘이 강하여 부흥이 있는데 오로지 정화 일주는 직접 개의 극제를 당하여 큰 해분 없다. 이런 것이 기가 사주로 유행한다. 이런 흐름의 요지다 이거죠. 이건 정제격이죠. 정제격. 제왕생관. 정제격인데 살이 있습니다. 제격에 살이 있으면 파격이라고 했죠. 인성이 바로 월간에 있어서 개수, 살과 경금, 재성을 뭐 서로 화해를 시키든지 뭐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못하죠. 정제격으로는 파격이고요. 살격으로 살을 먼저 논한다. 그러면 살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이거 보려고 살인 상생이 되는가? 그런데 월에 이 월지 본기가 제격이기 때문에 뭘로 무슨 화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파격으로 논하고 제일 센 오행 경금 정제 그 다음에 경금의 가시는 신금이죠. 그래서 개수를 씁니다. 청용신입니다. 일간은 뭐 지지에서 인성이 국을 이뤄서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무력하진 않죠. 정제가 격신, 그 다음에 칠살이 청용신입니다. 개수를 돕는 것은 을목이죠. 을목. 이것은 인성입니다. 그래서 살인상생이 이 사람의 아이덴티티, 경금 정제 격신을 격신답게 만들어주는 수단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을 벌려고 해도 이 사람은 살인상생의 방법, 덕과 뭐 무슨 어디를 개척하는데 덕과 지략을 가지고 근검하게 하는 것이죠. 돌파력도 있고 갑목이 지지에서 국을 이뤄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경우는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래서 궁이 갑으로 보면 부친궁이잖아요. 그렇지 별로다. 재성이 격신이기 때문에 부친과의 어떤 사이는 부친과의 사이, 정분 연분이죠. 그런 건 좋지만 궁에서 이렇게 돼서 부친은
그 능력이 그더일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쭉 통변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